지난 십수년간 검토되고 예타까지 통과된 여기 양서분기점 노선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토지가 있는 병살리 분기점 노선으로 변경되었다는 의혹은 거짓말입니다. 예타 통과 전후 주민간담회와 민주당 양평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된 강하이시를 추가한 용역회사 착수보고서의 총히 검토한 일 뿐이며 당시에는 여기 병살리도 아니고 송악리였습니다. 양평군이나 안국장이 병살리 분기점 노선으로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양평군에서는 수청리 IC 양서분기점 노선을 제1안으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달아 병살리 분기점 노선은 부정적 의견을 달아 제2안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나 용역회사에서 김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병살리에 김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 병살리로 분기점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병살리로 분기점을 변경하면 김여사 일가의 토지는 백병산과 고속도로 2개에 둘러싸입니다. 기존 진입로는 이와 같이 2개의 연결도로에 막혀서 추가로 여기와 여기에 굴다리를 더 뚫어야 합니다. 진출입하려면 좁은 굴다리 3개를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특혜는커녕 쓸모없는 땅이 되어 손에 막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사 일가의 땅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특혜를 주려 했다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고 접근거리는 모두 여기 남양평 IC를 통과해서 이와 같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병살리 분기점과 같은 용역회사 착수보고서 검토 아닌 송악리 분기점, 즉 여기 노선으로 변경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거짓 주장과 음모론을 남발하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민주당, 특히 국회의원 이소영, 한준호, 여주 양평 총선 예비후보 최재관, 양평군 의원 여현정,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조속 재개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초 예타 통과 목적으로 구간이 짧아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여기 양서면 분기점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4월 말 예타 통과 직전 직후 민주당 군수 시절 주민간담회와 양평당정회의 과정에서 강하시 추가가 공론화되었고 이후 윤 대통령 당선 2개월 후인 22년 5월 타당성 조사 영업업체에서 착수보고할 때 이를 반영해서 강하IC 강산면 송악리 분기점 노선을 검토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해 7월 국토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양평군에서 제1안 광주시 수청리 IC 양서 분기점 노선에 이어 제2안으로 강화면 왕창리 IC 강산면 병살리 분기점 노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3년 5월 양평군 제출 2안 병살리 분기점 노선이 대안 1노선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살리 분기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어서 야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과정별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혜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십수년간 검토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양서분기점 노선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김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장기간 연구해서 예타 통과시킨 노선을 일개 용역기관에서 제대로 된 검토 과정도 없이 용역 착수 2달도 채 안 돼서 졸속 변경한 것은 인수위, 원희룡 국토부 등의 개입이나 위협 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러나 용역회사 착수보고서의 강산면 변경 노선은 당시 공론화된 강하시를 추가하여 제시한 검토안입니다. 예타보고서 등 기존 문헌연구와 한두 차례 실사 등을 거쳐 만든 변경 검토 대상으로 제안한 말 그대로 검토안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실제 다른 곳으로, 즉 여기 송악리에서 병살리로 변경되기까지 했는데
마치 당시 세장권의 외압 등에 의해 변경 확정된 것처럼 의혹 부풀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검토한 노선의 강산면 분기점은 송악리였으며 이후 특혜 의혹 대상 토지 인근인 강산면 병산리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22년 7월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양평군에서 제1안 광주시 수청리 IC 양서분기점 노선에 이어 제2안으로 가면 왕창리 IC 병산리 분기점 노선을 검토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에서는 강화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만 추가되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강화면 인근에 IC가 있는 노선 대안들을 작성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먼저 예타 원안에 근접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청리 IC 양서분기점 노선을 긍정적인 검토 의견만 달아 제1안으로 예타 원안과 크게 차이가 나서 국토부에서 채택해줄 가능성이 기대되지 않는 왕창리 IC 병산리 분기점 노선을 부정적인 의견만 달아 제2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양서 분기점 노선을 제1안으로 긍정적 의견만 달아 병산리 분기점 노선은 부정적 의견과 함께 제2안으로 제출했는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로 안국장이 병산리 분기점 노선으로 변경을 주도했다는 KBS 등의 보도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제2안을 최적대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수청리는 강화면이 아닌 광주시 남정면이고 지형 등 여건상 IC 입지로 적합성이 떨어지고 강화면민이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한 운심이 등 강화면에 IC를 설치하고 양서 분기점으로 하면 노선이 꺾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만 일별에도 알 수 있듯이 수청리보다 왕창리 IC가 강화면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양서 분기점보다 강산 분기점이 양평 읍내를 포함한 대다수 양평 국민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에 따라 이용량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분기점을 병산리로 변경한 것이지 김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기점이 이렇게 병산리로 변경되면 이 토지는 고속도로 2개와 백병산에 둘러싸이고 좁은 굴다리 3개를 통과해야 진출입할 수 있게 되어 특혜는커녕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